새벽 4시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오는 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68회를 살며 배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여보세요? 김순자 씨 맞으신가요? 저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따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애가, 내 하나뿐인 딸이. 지금 어떻게 해? 많이 다쳤어요? 상태는 안정적입니다만 보호자분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목소리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환자분 지갑에서 메모 한 장이 나왔는데요. 엄마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보호자 연락처가 없어서 전화를 끊고 택시를 탔습니다. 엄마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혼자 떨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 딸이 그런 말을 남겼을까요? 병원 복도는 차가운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서성이는데 젊은 여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김순자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예요.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금요? 우리 딸 보러 가야 하는데. 따님은 지금 검사 중이세요. 10분만 시간 내주시면 안 될까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젊은 사회복지사는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따님께서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하시거나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신 적 없으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 딸애랑 연락이 뜸해서. 이지은 씨는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병원 측에서 발견한 건데요. 따님 지갑에 있던 대출 독촉 문자입니다. 금액이 꽤 큽니다. 3천만 원. 그리고 이건 경찰 쪽에서 확인한 건데요. 이번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님 혹시 사위 되시는 분이 최근에 사업을 하신다거나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신 적 없으세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위, 박민수, 김순자님 따님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가족에게서 오는 걸 수도 있어요. 엄마, 민수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딸 미경이는 그렇게 말하며 행복해했습니다. 29에 만난 남자 박민수. 대기업 다닌다고 했고 집안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처음 본 사위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미경이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애가 저희 집에 왔는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 그래, 무슨 일인데? 저기, 집 문제인데. 전세 만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 근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얼마나 부족한데? 5천만 원 정도요. 5천만 원. 저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 딸 하나 키우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2천만 원. 퇴직금까지 합쳐도 3,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엄마가 3,500만 원은 있어. 나머지는. 고마워요, 엄마. 민수 오빠가 나머지는 대출받는다고 했어요. 미경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딸에게 보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 후로 딸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미경아, 명절에는 오니? 올해는 친정댁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시댁에서 제사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오던 전화가 2달에 한 번이 되고 결국 석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그러다 작년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뜻밖의 딸애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추석에 잠깐 들를게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고 나물도 정성껏 무쳤습니다. 새 이불도 꺼내고 방도 깨끗이 치웠습니다. 추석 당일 딸과 사위가 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위 박민수는 말이 없었고 딸은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많이 먹어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어. 네, 엄마. 잘 먹을게요. 밥을 먹는 내내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 사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뭔데?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꼭 갚겠습니다. 2천만 원. 저한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엄마가 이미 너희한테 다 줬잖니. 이제 남은 게 없어. 사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집이 있으시잖아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시면. 뭐? 저희가 꼭 갚을 테니까요. 1년만 기다려주세요.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어려워. 오빠 회사도 요즘 안 좋아서 구조조정 대상이래. 이 사업이 안 되면. 미경아, 그래도 이건. 엄마는 날 안 도와주는 거야?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생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 해준 적 있어? 미경아, 나 대학 갈 때도 장학금 받아서 갔잖아. 결혼할 때도 남들처럼 예물 하나 제대로 못 해줬잖아. 이제 겨우 2천만 원인데 그것도 못 해줘?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알아요. 혼자 키우시느라 힘드셨던 거.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태어나 달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위가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경아, 진정해. 어머님도 생각이 있으실 거야. 그리고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딸은 돌아서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미경아, 엄마야. 화났으면 풀어. 응? 딸아, 엄마가 미안했어. 연락해. 추석 때 한 말은 잊어라. 엄마가 이해한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집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김순자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대출 상담 나왔습니다. 따님께서 어머님이 집 담보대출 알아보신다고 해서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남자가 건넨 명함에는 제2금융권 대출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남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딸이 제 이름으로 여기저기 대출 알아보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자 고객님, 대출 신청하신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대출 신청을 언제 했는데요? 아, 그러시면 본인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 주민번호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신청 내역을 확인해 보니 일주일 전에 제 명의로 2천만 원 대출 신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취소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기 가능성이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왜요? 미경아, 너 내 명의로 대출 신청했니? 침묵. 필요했어요. 미경아, 그건 안 돼. 그건 사기야. 엄마, 난 정말 급했어요. 오빠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래도 그렇지. 엄마는 이해 못해요. 엄마는 편하잖아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우린 진짜 힘들어요. 미경아, 이제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전 엄마 없이도 잘 살 거예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딸을 잘못 키운 걸까? 내가 부족한 엄마였나? 늙었다고 무시하나? 하지만 무엇보다 아팠던 건 제 딸이 저를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순자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사위분이 최근 3년간 5번의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이지은 사회복지사는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처음엔 전세자금, 그 다음은 사업자금, 그 다음은 생활비, 투자금. 모두 합쳐서 1억이 넘습니다. 1억이요? 네. 그리고 이 대출들 중 상당수가 따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문제는 따님이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지은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비슷한 케이스를 여러 번 봤거든요. 배우자가 몰래 상대방 명의로 대출을 받고 나중에는 가족까지 이용하는 경우. 김순자님, 혹시 사위분이 따님을 조종하고 있을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어요? 조종?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딸은 그럴 애가 아니에요. 똑똑하고 똑똑한 사람도 속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이지은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따님은 위험할 수 있어요. 이번 사고도 혹시 고의가 아니었을까 싶어서요. 고의요? 보험금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위분이 최근 따님 명의로 큰 보험을 들었거든요. 한 달 전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우리 딸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사가 필요합니다. 김순자님, 따님을 구하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그럼 저를 믿고 함께 해주세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따님이 엄마 편을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입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이지은 씨는 생각보다 젊었지만 일은 노련하게 했습니다. 일단 사위분의 행적부터 추적해야 해요. 그분이 최근 3년간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이지은 씨는 컴퓨터를 열어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박민수? 있네요. 직장은 작년에 그만두셨고 그 후로 사업자 등록을 3번이나 했다가 폐업했네요. 3번이요? 네. 온라인 쇼핑몰, 음식점 그리고 코인 투자 관련 컨설팅? 코인이요? 가상화폐요.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문제는 이게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빚이 늘었고 이지은 씨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따님이 그 빚을 대신 갚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딸은 피해자인 건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처음에는 피해자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범이 됐을 수도 있죠. 특히 어머님 명의로 대출 시도했던 건, 그건 딸애가 잘못한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하지만 김순자님 따님도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그 굴레에서. 다만 방법을 모르거나 너무 깊이 빠져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지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사위분이 따님을 어떻게 조종했는지, 재산을 어떻게 탕진했는지, 그리고 이번 사고가 정말 사고였는지, 그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가야 해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따님께 연락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사고 때문에 걱정된다고. 그리고 대화 내용을 녹음해 주세요. 녹음이요? 네.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녹음할 수 있거든요. 혹시 사위분이 협박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면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딸이 퇴원했습니다.
저는 병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딸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미경아. 딸은 저를 보더니 얼굴을 돌렸습니다. 왜 왔어요? 딸아, 엄마야. 걱정돼서. 걱정 안 해도 돼요. 전 괜찮아요. 사위 박민수가 휠체어를 밀며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군요. 괜찮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민수야, 우리 딸 많이 다쳤니? 괜찮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보였습니다. 짜증? 불편함? 미경아, 엄마 집에 와서 좀 쉬어. 엄마가 돌봐줄게. 됐어요, 엄마. 전 집에 갈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 박민수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미경이는 지금 안정이 필요해요. 집에서 쉬게 해주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더 이상 끼어들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태운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이지은 씨가 준 거였습니다. 딸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널 구해낼게. 이지은 씨는 딸의 집 근처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순자님 따님 집 아래층에 사시는 분을 만났어요. 아래층이요? 네. 그분 말씀이 최근 몇 달간 위층에서 자주 싸우는 소리가 들렸대요. 싸움? 네. 남자 목소리로 고함 지르는 소리, 뭔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여자 우는 소리.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사고 나기 이틀 전 밤에 사위분이 큰 소리로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대요.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돼. 보험금만 나오면 다 해결되라고. 그럼 정말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점점 의심스러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지은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김순자님, 제가 한 가지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뭔데요? 사위분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유도해서 본심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죠. 제가요? 네. 어머님이 아니면 안 돼요. 어머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주겠다고 하면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위분이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해야 했습니다. 좋아요. 하겠습니다.